미국은요, 제가 일했던 기관은 꼭 집어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미국의 CIA가 될 텐데, CIA, 뭐 FBI, DEA, 뭐 DIA, NSA, 뭐 NRO, 그다음에 뭐 SS, 뭐 16개의 서로 다른 군과 민간 단위를 포함한 국가 정보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게 바로 DNI, 국가정보장이라는 자리입니다. 즉,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라는 얘기입니다. 모두부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요. 미국의 의회 안에도 이와 같은 정보 업무를 하는 곳이 있는데 유사하게 꼭 국가정보기관에 포함이 되진 않지만은 미 의회 내에서 이런 주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필드에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라에 필요하고도 적합한 법안이 만들어지게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미국의 의회조사국이라는 곳입니다. 즉 CRS라고 합니다. C는 Congress, 의회죠. 그래서 Congressional, 그 R은 Research, 연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S는 Servic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날뛰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공개적인 방송이니까 이재명을 갖다 사람으로 제가 호칭을 해줄게요. 이 이재명이 요즘 들어와서 왜 그러는지 미군은 점령군이다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이 연일 지금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한미 동맹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로 공수처에 체포가 된 직후에도 그리고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에도 또 국회에서 신임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난 자리에서조차 한미 동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인즉슨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자유민주진영 일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입에 올리고 있지만 과연 미국에서 이재명의 이와 같이 이 립 서비스하는 말에 대해서 과연 속아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머리가 영악하고 간특한 이재명은 그 머릿속에서도 그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그다지 예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정도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왜 이렇게 지금 그의 그 간사한 머리를 소위 말해서 잔머리를 돌려가면서 왜 이러고 있을까요? 바로 이재명의 이재명의 머리를 이 마치 맷돌처럼 누르고 있는 묵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의회조사국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라고 하는 저곳에서 펴낸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과 탄핵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 나가고 있죠. 저게 바로 CRS에서 이번에 작성한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과 탄핵 보고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CRS는 어떤 곳인가 보면 한국 국회에도요,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과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썩어빠진 기관하고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지구상 최고의 의회를 보좌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전문 집단의 연구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무슨 국회 입법조사처 이따위 것과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미국의 CRS가 박사 취득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저건 아직 영화원 수준도 안 되는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CRS는 111년에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800명, 1000명이 넘어가는 미국의 정말 최고급 두뇌들로 구성되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전문가 그룹들이 만들어내는 정책 보고서와 또 각종의 자료 현안집들은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입법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상당한 역할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CRS 보고서가 이재명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는데,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한국의 조기 대선을 할 경우에 법원의 판결 시기가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재명은 부패와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등으로 인한 혐의를 갖고 있어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에서 작년 11월에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되는 유죄를 받고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의 CRS 의회조사국이 이와 같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다루고 있는 것은요, 바로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자, 우리나라 미국과 가장 중요한 동맹에 있는 대한민국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이러저러하다라고 구체적인 디스크립션, 묘사를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정치인들이라면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대목은 다른 게 아니라 대북 불법 송금 연루가 되겠습니다. 즉 쌍방울의 김성태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과 이재명이 삼각편대로 이루어진 대북 불법 송금 커넥션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쌍방울이 전면에 나서서 실행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나머지 중차대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름을 아주 높여주는 그러한 범죄 사실도 되겠지만은 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이 미국의 법정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된다라고 한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유엔과 미국에서는 결의를 하나 채택했습니다. 즉 Sanction Against North Korea라고 하는 대북 제재 방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북 제재는 유엔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독자적인 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이미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명백한 위반 사항으로 확립될 경우에 반드시 세컨더리 보이콧 내지는 미국의 형사재판소에서도 재판을 받고 미국 감방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미국 감방에 들어가면 시꺼멓고 등치는 흑형들이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에 있는 그 구멍에다가 아주 즐거움을 선사를 해줍니다. 죽어납니다, 저녁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행정명령조차도 무시하고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이화영, 이재명, 이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최소한도 미국 내의 자산 동결, 그리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이런 것들은 기본이겠지만은 여기에 더해져서 징역형이나 벌금, 그리고 자산 몰수까지도 취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설령 이와 같은 벌금, 자산 몰수, 재산 동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면제받고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입국이 불허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지금 공부를 하는 학계의 교수들이나 혹은 일반 경제인들이나 혹은 뭐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어떤 분야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개최되는 갖가지 행사와 회의, 국제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하다, 불허된다고 할 경우에
뒤따라오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을 갔다가 불과 10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비자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과거 제가 국정원에서 일을 할 때나 혹은 CIA 친구들하고 일을 할 때나 지금 저에 대한 신원사항에 대해서 미국에서 분명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들어왔을 때 미국의 이익에 미국의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적어도 최소한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10분도 안 된 시간 내에 비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미국에 입국이 불어된다. 이것은 지금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이 소위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모를 정도의 사람인데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이거는 뭐냐면 마약범들이나 국제 테러 집단이라든가 이와 같은 조직에서 나쁜 행위를 했던 그런 자들에게나 행해질 수 있는 이 블랙리스트, 중대범죄 피의자 선상에 오른다는 것인데 이미 이재명은 그 중대범죄 피의자에 올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CRS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요. 미국의 CIA, 미 중앙정보국, DIA, 미 국방정보국, FBI, 미 연방수사국 등과 같은 미국의 안보기관에서는 이재명이 바로 친중, 친북, 종북, 종중이라는 것을 그 어느 나라 정보기관보다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미국의 상원이 됐든 하원이 됐든 미국의 그 캐피톨 힐에 모여드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당연히 이 이재명과 쌍방울 조직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죠. 자,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CRS를 통하든지 계속 알아봤을 때 다들 놀라 자빠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 이와 같은 단독으로 방북을 결정하고 획책해왔던 배경을 보면 2018년 문재인이 평양을 방문할 때 지금 당시 서울시장, 지금은 죽고 고인이 돼서 없습니다만 박원순 그리고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 자들은 같이 함께 대동하고 평양을 방문했는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만큼은 싹 빼놓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으로 방북을 해서 나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다. 앞으로 대통령 반열에 오를 사람이다라는 것을 북의 대남 공작기관 및 김정은 등등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 떡입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명이가 방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돈을 뺏어 먹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스마트팜 사업비를 필요하다 하면서 500만 달러를 뜯습니다. 그리고 문재인보다 더 성대하게 방북 행사를 치러주겠다 그러면서 의전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도합 이 800만 달러를 뇌물로 사전에 집행을 해서 이미 조사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직원들까지 동원한 갖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비화 800만 불을 북한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 이화영과 김성태를 만나왔던 이 통일 전선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이 돈들을 배달 사고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화영이가 구속 수감되면서 이 돈의 액수가 500만, 300만 해서 800만 불이 북으로 넘어갔다는 게 대한민국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자 김정은은 이상한데 왜 나한테는 800만 불이 없는데 그동안 받은 게 훨씬 모자라는데 하면서 이 돈을 찾아본 결과 중간에 통일전선부 직원들이 배달 사고를 냈습니다. 덕분에 통일전선부 직원들은
붙잡혀서 무참하게 총살을 당했고 덕분에 통전부의 임무가 해산이 되고 조직이 와해 없어지면서 외무성 그리고 서기실로 그 임무 일부가 분산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특히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적화 통일 사업을 하던 것은 대적 사업국이라는 것이 신설되어서 여전히 남반부 적화 통일을 위한 그들의 대남 공세는 오늘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보면 사실 쟁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과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은 아니라고 계속 잡아떼고 있죠.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보면은 이재명을 초청해 달라고 하면서 북한에 보낸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경기도 공문이 한 건도 아니고 4건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빨리 유죄 판결을 받고 감방에 가야 될 텐데 이재명은 지금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되면서 지금 재판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점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며칠 전 공수처가 어떤 일을 벌였죠? 한남동에서 유혈 참극을 초래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공문서로 위조를 하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죠. 그리고 지금 서부지법에서는 뭐 차은경인가 뭐 하는 애가 지금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도주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잔인무도한 만행이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재판도 중단하고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의 공수처, 대한민국의 검찰, 이 대부분의 기관, 입법부, 국회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에 지금 놀이개가 되어 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놀이개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죠. 현재 지금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초한전,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은 갖가지의 심리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즉 사이버 전쟁을 통한 즉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지금 뭐 전차나 미사일, 야포를 쏘아가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남의 나라를 전쟁 선포를 하고 쳐들어가는 일이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야포나 전차를 쓰지 않고 직접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전쟁, 그게 바로 인지전, 커그니티브 워페어입니다. 즉, 이 커그니티브, 인지라고 하는 것은요, 인식하다 할 때 인자와 알지자를 씁니다. 즉, 사람이 지능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보아서 판단할 수 있는 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속에서 상대편 국가나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그들의 내부를 분열시키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체제나 그 나라의 국가 아니면 그 나라의 국가의 경제 모든 것을 침탈해서 집어삼키고자 하는 과거로 치면은 야만스러운 탐욕이라고 표현하겠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하게 남의 나라를 속방하는 그러한 일종의 특이한 전쟁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북 송금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병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기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원지방법원 내에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대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해놓습니다. 자, 무슨 자격이 있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주변에다 뿌려왔길래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도 털끝 하나 대지 못하는 거죠. 물론 문재인에 대해서도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안 당국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다지 이상할 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중요한 이유 배경에 보면은 지금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명시한 내용 가운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정책을 하고 한미가 친하게 지내면서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를 유지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미 동맹을 갖다가 깨야 된다. 또 한미일 간의 삼각 협력 체계를 깨뜨려야 된다. 마치 북의 대남 공작기관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북의 소위 공산 정권이 대남 적화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야욕을 부리는 것과 똑같은 행태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 있는 소위 통일 전선 전략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통전부 혹은 안전부, 공안부가 대한국 상대로 하고 있는 공작과도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를 내밀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데 대해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재명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성장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자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즉 이재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현미경을 대고 상세하게 만배, 5만배, 10만배 확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은 일체 맞지 않고 이 사건에만 집중적인 심리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나마 법원에서 들려나오는 사람 같은 소리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믿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되냐고 봤더니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에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와 같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법원에서는 이재명이 쌍방울을 활용하여 대북 불법 송금한 사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가일층 높여야 되겠죠. 그러나 전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이 판사들, 이 사법부 자체가 이 정치인들에 대한 이 정치인 피고인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법원은 아주 명실공히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이런 정말 망국적인 행위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창피함도 느끼지 못하고 방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개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이런 기가 막힌 사법의 사유와 정치와 야만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해서 신뢰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결국 법복을 입고 있는 저자들이 올바른 정신 상태인가, 이성적인 올바른 정직한 판단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저 같은 자들에게 판결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들판에 요온의 불길처럼 솟아오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방기하고 방만한 지연수를 계속할 경우에 대한민국 국가의 신뢰도는 그야말로 추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망조가 들어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